요즘 취업, 특히 청년 취업은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나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지역 청년 실업 해소와 더불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지성인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의 이담철 지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이담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전남서부지사장으로 부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 부임 소감과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금년 1월 1일자에 부임해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신안 정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학교를 다녀서 고향이 목포에 온 곳이기 때문에 낯설기보다는 정다운 곳이며 정겨운 곳이며 목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오를 말씀드리면은 전남 서부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6개월이 지났지만요. 이 소감과 각오 안에 들어있는 열정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82년도에 설립되어 올해로 35년이 되었습니다. 고용부 산하기관으로서 하는 일은 평생 직업 능력 개발, 국가 자격 시험,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지원, 해외 취업과 국제 협력, 그리고 숙련 기술 장려 사업 등 그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요즘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또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또 국가 직무 능력인 NCS,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무브 등 국정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매년 350만 명의 직업 능력 개발과 320만 명의 국가 자격 시험을 통해서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전국에 30여 개의 소속 기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외국 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15개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임직원은 약 1,200명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또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지원 등 크게 5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 자격 시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국민이 산업인력공단 하면은 국가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을 주관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국가 자격 시험 관리를 30년 넘게 우리 공단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562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479개를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국가 전문 자격은 이제 변리사, 세무사 등 33개의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의 출제와 시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이제 큐넷이라는 자격 정보망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국가 자격 시험에서 원서 접수부터 자격증 교부까지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예. 또 그 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있나요? 예. 전남 서부 지역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제 신규 채용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청년 실업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지사는 우리 지역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국정과제인 일학습 병행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또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과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
NCS 확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주변을 좀 돌아보면 이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먼저 일학습 병행제, 이 사업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학습 병행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업에서 직접 발굴해서 양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등에서 그 이론 학습을 하고 산업체나 기업에서 그 현장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학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평가해서 국가에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선 학교에선 이론 학습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맞습니다. 제도가 또 도입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그 도제제도, 또 호주하고 영국의 그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한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하고 이제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그런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교육으로서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재교육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막대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총 자료에 의하면은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은 평균적으로 봐서 1인당 한 6천만 원 정도, 또 재교육 시간은 약 1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해소 대책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통하여 고교, 전문대학, 대학 단계별로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하고 묶어서 5년 단위로 해서 그 일학습 병행을 하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연계 장기 현장 실습인 IPP형 그 일학습 병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목포대학교가 2015년부터 이제 IPP형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교육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기업이 직접 개입을 해서 맞춤형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기업이나 채용 예정자들은 실질적으로 또 어떤 도움을 받는 건가요? 예. 채용 예정자들은 우선 그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고 빨리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현장 직무를 그 일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우수한 인재를 미리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기업에 대한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또 현장 직무를 빠르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 또 입직자의 장기 근속을 기대하게 되며 불필요한 그 재교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교육비나 대졸 과잉 학력 문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능력에 따라 취업 승진할 수 있는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채용 예정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대신 현장 직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좋겠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이 나가지 않게 되니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의 그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에게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현장 훈련, 또 현장 외 훈련, 기업 현장 교사 수당, 또 그 기업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 그런 분의 행정 담당 수당을 또 지급하게 되면요.
학습 근로자에게는 그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여러 부분에서 지원까지 해주니까 정말 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또 그 추진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그 우리 지역에서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은 125개 기업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91개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실시는 72개 기업에서 470명 학습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70명의 학습 근로자가 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사장님의 말씀대로 이 일학습 병행제가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예, 또 하나의 맞습니다. 대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엔 좀 이야기를 바꿔서요. 예. 사업 중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에도 이런 홍보 같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건 또 어떤 제도인가요? 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라든가 채용 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면은 그 비용 일부를 그 사업주 직업 능력 지원하는 것이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95년도부터 시행했고요. 1,200만 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은 누구나 이제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이제 종류를 보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자체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훈련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위탁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업주들이 모여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컨소시엄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24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요. 500만 이하의 지원 한도 기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이제 환급 지원이 됩니다. 또 이 전남 서부지사에서 그럼 올해 훈련 실시한 인원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전남 서부지사 올해 그 훈련 실시 인원 목표는 13,500명인데요. 현재 한 3,000명 정도 실시해서 한 2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훈련 비용은 이제 31,000명 목표에 현재 8,600명 이렇게 지원해서 이제 한 28%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30인 이하 그 사업장이 97% 정도나 됩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제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 개발 투자가 어려운 기업과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지사에서는 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등 이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아낌없는 지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여건상 조금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또 나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예. 혹시 지금 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자체 훈련을 향상 훈련 또는 뭐 양성 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해서 각 그 기업마다 많은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00명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무난히 더 추가 달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바로 직무 능력 표준 NC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그 요구되는 지식 또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그 산업 부분별 수준별 체계화해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NCS라고 합니다. 쉽게 보면 인재를 평가할 때 그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학위와 학점, 뭐 어학 점수, 뭐 토익 점수, 봉사활동 등 그 스펙을 쌓아야만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능력과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뭐 취업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또 기업은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채용을 하고 또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또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산업체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공단이 이제 주가 되어서 800여 개를 만든 것이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인 것입니다. 네,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능력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앞으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그 공공기관부터 활용한 뒤 이제 130여 개 공공기관에서 이제 직원 채용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했고요. 우리 공단도 이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모든 그 공공기관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민간 부분에서도 아직은 많이 생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민간 부분에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했고요. 또 대학은 또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도 참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외국인 고용 지원도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우리 전남 서부권 대표업종은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불산단의 경우 고용 허가제에 의한 단순 기능 인력, 또 조선적이라 부르는 외국 국저 동포, 비자 자격 근로자가 40 내지 5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신안 등 도서 지역의 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많이 상황입니다. 사업장 고용 허가서 발급 이후 우리 공단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국가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부터 국내 입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고 입국 후 체류 지원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초기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 해소라든가 또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또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사장님 이력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입사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쭉 몸을 담고 계셨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배울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장님께서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 즉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단 사업은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항상 배우고 또 노력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직무에 임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금 한 몇 년 정도 몸을 담고 계셨던 건가요? 83년도에 입사했으니까 뭐 34년인가 5년쯤 될까. 34년에서 5년 정도 몸을 담고 계셨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좀 뭔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딱 기억나시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본부 기술 자격 팀장 할 때요. 피부 미용 자격증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피부 미용 감독위원들의 교육을 전국적으로 제가 다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명장 직종이 196 직종이었는데요. 그게 너무 많은 직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직종에 명장이 선정 안 되는 직종이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직종을 96개 직종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피부 미용이나 뭐 명장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예. 그런 일을 통해서도 또 들은 이야기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기억에 남으신가요? 우리 공단이 이제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에게 이제 봉사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친절하게 이제 대민 봉사를 합니다. 한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앞으로도 뭐 더 친절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하는 이런 고객들은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항상 친절하다고 이렇게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상 깊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34년에서 35년 가까이 오랜 시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사장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나만의 원동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즉 역지사지입니다. 그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잘 풀리더라고요. 둘째는 그 양보와 배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손해 본다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이제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에서 이제 2급 이상 팀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단 전체 직원 중에서 전국에 제가 5위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5위까지 기록을 하셨나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 한 말씀 또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한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공단을 퇴직하셔서 광주대학교에 이제 계시는 이제 노만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이로든 사적이로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찾아가서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광주대학교에 계시는 노만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안 할 수 없겠죠.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제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 평가, 활용, 지원 중심 기관의 비전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우리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서비스와 청년 실업 해소, 지역민을 위한 많은 직종의 자격 시험장 유치 등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 서부지사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